주식은 이제 왼수 같은 놈한테 소개시켜준다 그러고, 그리고 선물은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소개시켜준다 그랬거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외 선물 옵션에 대해서 보니까 세간에 되게 다양한 편견과 오해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물 옵션 브로커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그냥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제명 매니저? 예. 한 명이 없잖아. 그리고 맞아요. 소개해줬는데 왜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저희 항상 세 명이었었는데. 출산휴가 갔잖아. 출산휴가. 그것도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애국자시죠. 애국자잖아. 요즘 같은 그래. 시대에. 센스가 아주 똥이야 진짜. 오늘 뭐 한다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해외 선물 옵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보자. 오해와 그런 걸로. 진실. 예. 보면은 사실 해외 선물 옵션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에다가 해외 선물만 치더라도 해외 선물 패가 망신, 약간 이런 글이 가장 첫 상단에 있고. 내가 지금 예. 한번 포털에다 한번 쳐볼게. 네이버에다 쳐보겠어. 뭐 온갖 때만 거 많이 나오네요 진짜. 맞아. 그래. 저도 어제 이제 한번 해외 선물 투자 이렇게 쳐보니까 또 이제 블라인드에서 이제 해외 선물 하다 패가 망신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글로 이제 바로 상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 하면 망한다. 오징어 게임도 약간 거기에 나오는 상우. 이게 되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오징어 게임 하나 때문에 해외 선물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쵸. 선물. 그 박혜수. 박혜수가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 맞아, 나도 기억나요. 그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부정적 의식이 더 강해졌어. 거기서 선물하다가 망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이제 참가를 한 그런 설정이잖아요, 스토리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 안 본 사람이 솔직히 없을 만한 작품이 되고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선물은 하면은 저렇게 된다 라는 이미지가 좀 굳혀지지 않았나. 우리 상품이 오히려 거기에는 좀 해가 되지 않았나. 이득을 본 게 별로 없어 솔직히. 궁금해는 한 것 같아. 근데 궁금해로 끝난 것 같아. 궁금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해외 선물 옵션 하면은 약간 카지노에서 뭔가 이렇게 룰렛 돌리는 것처럼 갬블, 도박, 약간 이런 거에 좀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랑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한번 또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 선물팀이란 거 알고 이제 지원했잖아요. 그쵸? 알고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저는 그 해외 선물이랑 글로벌 주식 이렇게 빌려하는 해가지고 줄 알았나?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회사에서 막 100억을 줘가지고 100억을 내가 돌리고 막 이걸 1000억을 만들고 그러는 줄 알았지. 밥 시키고 상상도 못했지. 고객들 항의 전화 받고. 그 부분은 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한 15년 16년 이제 해오면서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이제 외부에서 교육을 할 때 고객님들 쫙 앉혀놓고 예. 선물이 도박입니까? 라고 딱 물어볼 때가 있어, 가끔씩.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놓고 물어봐, 그냥. 그럼 보고, 법이 허용한 도박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근데, 신상상품을 봤을 때는 이런 금융상품에서 파생돼서 추가로 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물은 거래를 예. 오른다의 베팅, 내린다의 베팅, 홀짝이라고 똑같이, 똑같이. 제로섬 싸움이에요, 제로섬. 제로섬 싸움이죠. 예. 홀짝이야, 홀짝. 홀로 내가 던졌는데 짝이 났으면 짝을 내건 사람은 짝은 벌고, 홀로 건 사람은 잃게 되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도박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투자 상품으로 이제 만든 거지. 이 경계선이 되게 애매해요. 투자는 뭐고, 도박은 뭘까요? 투기는 뭐고. 그쵸.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즘 골드 많이 보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그래. 안전자산이라고. 경기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그러면은 금값이 위로 널뛰기를 하고, 너도 나도 지금 금 사재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얼마 전에 금이 하루아침에
폭락을 했다가 폭락을 아주 그냥 10월달 한 달 분 가격이 하루 만에 날라갔어. 한 달 동안 올랐던 게 말했잖아. 내 연금 펀드. 그렇죠. 금액에 그러면 들어가셨는데. 똑같은 거라고. 갈아탔더니 꼬꾸라진다고. 나는 그럼 투기를 한 거야, 투자를 한 거야, 해지를 한 거야. 금이라고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를 또 한 거고, 아니면은 나는 금 가격에 조금 더 큰 수익을 벌 거야 해가지고 투기라는 종목으로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 그쵸. 금도 그러니까 모든 뭐 안전자산 달러를 갖고 있던 모든 게 투자 이꼴 나는 투기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근데 그 투기를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면은 손실로 끝나느냐 그게 굉장히 커. 확실히 어. 이 리스크 관리, 자기의 손실 한도를 좀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개인들이 할 때는 저희 보면은 증거금을 딱 그만큼치만 넣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내가 정말 답답해. 전화 예전에 상담 많이 할 때나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해. 못해도 증거금을 1.5배는 넣어놓고, 이 증거금이라는 게 거래소에서 처음에 책정을 할 때 하루에 다 날릴 수 있는 금액을 그 증거금으로 측정을 한단 말이야. 예. 그 금액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증거금이 만불이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하루에 그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1,000만 원이 빵이 될 수가 있어. 그거를 증거금으로 실제로 처음에 거래소는 그 정도 거래 범위 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처음에 증거금을 선정을 했단 말이지. 예. 지금은 또 이제 오래된 상품은 거래량이나 유동성에 따라서 아니면 상품의 이제 가격 급등에 따라서도 이제 그 증거금을 조절을 하지만은 처음에 이제 신규 상품이 런칭이 됐을 때 할 때는 예를 들어 모든 선물은 기본적으로 현물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현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등락폭을 계산을 해서 그 등락폭만큼 증거금을 책정하고 선물 증거금을 만들거든. 그러면은 뭐 최소 1.5배는 넣어야 선물에는 추가 증거금 아니면 캐시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간에 다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배를 넣어놔야 된단 말이지. 리스크 관리를 증권회사도 직접 해주긴 하지만은 원래 모든 거래는 리스크 관리는 투자하는 사람이 하는 그렇죠. 거야. 개인의 몫이죠. 이거를 그렇죠. 뭐 니네가 관리를 못하느니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돈을 보상해라?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그거는 물론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부서 따로 있어. 거기는 고객 자산의 관리가 실패했을 때는 뭔가 대처가 필요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매매를 중개하는 매매를 입장이니까. 던져주는 거를 그대로 우리 해외 거래소에 던져주는 거란 말이지. 중개업자야, 중개업자. 또 이제 주식을 알선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이 좋다 추천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뭐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한 사람들, 추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손해가 봤을 때는 그만큼 보상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이 종목을 뭐 골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지.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하면은 철컹철컹 철컹철컹 된단 말이야. 어쨌든 증거금의 1.5배는 넣어두고 매매를 하는 게 해야 좀 안전하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 중에 기본이야, 기본. 그쵸. 제일 첫 번째. 증거금 1.5배. 맞아요.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할 때는.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이게 투자야, 투기야, 도박이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활용도에 따라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좀 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해지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나스닥 그 ETF, QQQ라고 하는 거를 막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갖고 있는 QQQ에 대해서 이제 내려갈 게 뻔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맞아요. 방향대로 가면.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또 인버스 ETF로 들어가려면 금액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뭐 나스닥 선물 매도를 이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대로 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단순 투기가 아니라 해지용으로 실제적인 맞아요, 선물의 맞아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절대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자, 처음에는 원래 이 선물이라는 게 우리 재명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옛날에
뭐 과거 시절에 예. 과거 시절에 배를 타고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미 대륙까지 가는데 배로 3개월이 걸렸다. 유럽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든 석 달 동안에 배 안에서 뭐가 뭐 먹는 거라면 상해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팔러 갔던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금융상품으로 구조화되게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서 과거 사람들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생각들을 하는지, 해지 어려움과 이런 거 말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 이거를 금융상품으로 만든 게 이제 선물 옵션이란 말이지. 이런 상품들이 더해지고 더 떼해지니까 이제 파생된다 해서 파생상품이란 말이 만들어진 거고, 뭐 파생이란 말이 별게 없어. 덧댄 거야, 그냥 덧댄 거. 그쵸. 그러니까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거니까. 맞아. 내 옷을 리폼을 해서 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매매하는 게 파생 상품인 거고, 어쨌든 우리가 거래하는 건 해외 선물 옵션, 뭐 원유도 있고 금도 있고 이거를 거래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계좌 개설할 때 이런 문구를 꼭 있어.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잖아. 예, 예. 내 그 자산의 증식이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계좌 개설 때 물어보잖아. 그쵸. 첫 번째 목표는 투자건 투기건 도박이건 자산 증식 1번이야. 그쵸.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 못해. 사실 뭐 금융상품에 이렇게 당연하지. 재테크가 목적이잖아요. 재테크가 목적이, 재테크가 내 자산을 많이 불리든 적게 불리든 불리는데 목표가 있지. 내가 돈을 잃는다면은 그럼 그게 무슨 재테크냐고. 해외 선물이든 파생 상품이라 함은 리스크 관리가 잘 되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도박이 될 수 없어. 이거는 안전하게 거래를 한다 하면은 나는 투자라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거래하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실제로 버는 사람들도, 이제 제명 매니저도 많이 봤을 거 그쵸. 아니에요. 저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는 이거는 무조건 잃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제로섬인데 개인은 기간을 절대 못 이긴다. 어쨌든 잃게 돼 있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래도 개인이 버는 경우도 이제 저희 쪽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국내 시장만 됐을 때에는 예. 기관에서 뭔가 한 곳에다가 몰빵을 했을 때, 세력들이 움직였을 때는 시장이 많이 흔들리잖아. 예. 시장이 좁다 보니, 작다 그쵸. 보니. 국내에서만 이제 근데 추진돼 있으니. 해외 시장은 전 세계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야. 일개 세력 하나가 들어온다고, 한두 개가 들어온다고 시장을 밀 수 없어. 그쵸. 순간 밀 수는 있어. 순간. 잠깐 2초? 아주 2초. 3초? 그대로 와. 그대로 진짜. 그냥 한번 차트로 빵! 꼭대기 찍고 그대로 제자리 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장난쳤나 보네 누가. 그러고 끝난다고. 그냥 꼬리표만 걸어주고 끝나는 게 해외 선물 시장이라고. 조금 더 깨끗한 시장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뭔가 조작이 하기 힘든 예.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내가 뭐 단순하게 해외 선물을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나는 해외 선물을 하겠어. 그러니까 해외 선물, 나 같으면 그냥 나 같은 일반 직장인들 마이크로 선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쵸. 제일 작은 거는 20만 원, 30만 원 증거금 넣고도 이제는 가능하다고. 그쵸. 뭐 마이크로 유로, 마이크로 예.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은 한 2,300불이면은 할 수 맞아. 있잖아요. 마이크로 그러면 같은 거. 어쨌든 50만 원 내외로 갖고만 있으면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50만 원을 똑같이, 그래 난 두 배로 50만 원을 벌 거야. 그건 도박이지. 그쵸. 주식도 얘기하면은, 주식도 보통 10% 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버는 거. 연간 10% 수익률 하면은 진짜 잘 버는 거라고. 엄청 잘 버는 거죠. 엄청 잘 버는 거라고. 근데 선물은 물론 이제 그 기간이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뭐 2배, 3배 먹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박 투기가 되는 거지만은, 50만 원 넣고 하루에 2, 3만 원을 번다 생각을 해봐. 매일 벌 수는 없겠지만은 2, 3만 원을 벌 때 뭐 딱 거기서 끝. 익절. 2만 원 손해보면 거기서 끝. 손절. 5거래일 중에 내가 보기에 3거래일만 이익이 나기 시작해도 월 거래 수익이 투자한 원금 가까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았지. 그쵸. 나도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다고. 선물 들어오는 사람들 주식 투자할 때는 보통 많이 안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 200% 먹어야겠다. 그런 얘기 안 하지. 주식 거래하는데 내 주식이
오늘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10만 원인데 200만 원 그거는 미쳤다 그러지. 그쵸. 누가 그러니까 근데 선물은 가끔씩 이런 장이 나오기도 하잖아. 선물 그쵸, 옵션은. 그쵸.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 매수를 했을 때 주식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많이 그런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몰라 생각 없는 분들이 왕창 산다고 비하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난 주식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 그리고 전화 온단 말이야. 전화 와서 짜증내잖아. 그쵸. 나도 짜증내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장난하는 거 본인이 잘못해놓고서는 그래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튼